자, 안녕하세요. 강찬희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식용치료하면 치아가 약해져서 망가지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경치료라는 건 뭐냐면 하는 경우가 있죠. 충치가 심하거나 또 치아에 금이 가거나 또 잇몸이 나쁜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신경치료라는 무엇이냐? 치아에 들어있는 신경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재료를, 치과 재료를 이용해서 메우고 그 신경을 갖다가 밀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바늘로 쑤시고 막 윙, 로터리라 그러죠. 이게 윙, 이게 윙이라는 정도는 아닌데, 그죠? 윙, 하면 뭔가 이렇게 갈아내는 느낌, 쑤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치아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볼까요? 이제 조금 치료하기 전까지 치료 후에 넓어진 거죠. 요렇게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재료를 넣기 위해 신경치료를 하고 또 우리가 기둥을 넣기 위해 작업을 하다 보면 요런 형태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약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또 치아를 갖다 우리가 깎아내다 보면은 그게 그 속을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균들이 가끔 생깁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균열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 깎고 난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메우게 되는데 그때 이게 메우는 힘에 의해서 어떤 응력이라 그러는데 응력이 조금 이렇게 응축될 수가 있고요. 응력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요. 응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걱정들 많이 하세요. '아 그럼 신경치료하면 치아가 망가지네?' 아니죠.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게 논문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치아가 망가지거나 뭐 어떻게 금이 더 커지거나 뭐 그런 것 정도를 일으키진 않는다. 정상적인 범주에 우리가 식사를 한다면 그래서 쪼끔 강한 걸 먹더라도 우리가 말한 요런 신경치료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치아가 망가질 일은 좀 적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그럼 언제 문제가 되냐? 축치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축치가 심하면 이 우리가 어떤 신경치료를 하고 뭘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씹는 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응력들이 이 주변에 뿌리 주변에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둥을 넣고 앞니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주변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씹을 때마다 강력하게 어떤 응력들, 힘이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픽을 보면은 요렇게 기둥을 넣었을 때 이 주변이 굉장히 우리가 빨갛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위에 많은 힘이 쏠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또 이렇게 파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엑스레이를 딱 보면은 이렇게 쭉쭉 갈라지고 요 부위에 검은 게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느낌 들고요. 또 설사 엑스레이에 잘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뼈를 제거하고 보면 여기 보면 염색을 해 보면 균열이 굉장히 깊게 진열되어 있는 거의 부러지지 않았음 사실 이게 부러진 건 다름없는 게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머리 부분이 없으면 아마 이게 쪽 하고 부러지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정도로 돼요. 그 균열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상을 보면은 이제 신경치료 받은 치아를 씹을 때마다 좀 불편하다. 또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또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잇몸이 붓는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지만 이제 씹을 때 좀 불편하면 우리 치과에서는 보통 지켜보자고 하거든요. 이 일이 커지니까 무조건 뜯어내고 보통 이제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결정을 해야 돼서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잇몸이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잇몸이 붓게 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빼게 되는데 요렇게 보시면 약간 개구리 배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이게 빼보면 이게 균열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주로 이제 배 쪽에 이렇게 뭐죠? 좀 배가 나온 듯이 붓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뭐랄까? 여드름 같은 게 이게 구멍 같은 게 여드름같이 생긴 구멍들이 뽕뽕하고 한 개도 아니고 막 두 개, 세 개씩 생기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이걸 놔두게 되니까. 그리고 또 치아 주변에 한 곳이 쑥 들어가거나 또는 이쪽은 안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 이제 이쪽 잇몸은 잘 안 들어가는데 양쪽의 잇몸만 유독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물론 엑스레이도 좋지 않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치아에 균열이 있거나 치아에 금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은 물론 여기부터 이제 전문 영역이긴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건 아니지만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치아만 안 좋아. 딱 그 치아에 잇몸뼈만 좀 내려간 느낌이 든다든지 또 그 주변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는 않지만 요렇게 이제 V자 쉐입으로 약간 이 부분만 여기는 하얗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얀데 여기만 좀 더 어두운 느낌. 그러니까 참 어렵죠.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리고 음, 이 다리와 다리 사이가 이렇게 갑자기 쑥 잇몸이 내려간 느낌이 들 때, 이렇게 빼보니까 실제로 제거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 주변 부위가 약간 이렇게 힘이 어두워 보일 때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한 부위만 조금 유독이 잇몸이 여기에 좀 내려간 느낌이 들어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뽑아보면 이렇게 균열이 가 있고 이렇게 갈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 부위가 이렇게 어두워진다라고 이런 식의 J-쉐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어두워진다라는 이런 느낌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환자들이 와서 우리가 사진 찍지만 사진에 확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상인데 해서 가끔 이제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 이제 CT를 찍어보게 되는데 그때는 요렇게 CT 상으로는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전문 영역이고요. 이게 결국 요점이 뭐냐?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가 약해져서 망가질 일은 없지만 워낙 충치가 심하거나 남아있는 살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기둥을 넣게 되고 그러면 그 우리가 씹는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힘이 쏠리니까 치아가 금이 가거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신경치료 받은 치아를 오래 쓸까요? 라고 했을 때 결국 답은 있는 거죠. 너무 단단한 음식을 반복해서 자주 먹는다면 여튼 굉장히 신경치료 받은 치아 자체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신경치료라는 건 뭘까요? 저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치아 충치가 심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치아에 금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치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고 메웠을 때 기둥을 넣고 하고 뭐 하고 씌운다 하더라도 계속 단단한 것을 먹게 되면은 치아 자체가 약해서라도 치아에 금이 계속 진행되거나 생길 수거나 부러질 수가 있고 또 아까 균열, 치아에 금이 가서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균열이 갈 수 있고요. 아까 잇몸이 나빠서 한 경우에도 다른 쪽이 그러니까 치아 뿌리가 있으면 두 개는 단단한 뼈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약간은 뭐랄까 뭐 반 정도 뼈가 지지하고 있으면 그 지지받지 못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약한 놈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요쪽에 보이지 않는 응력 이쪽은 딱 잡아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약한 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약한 쪽 뿌리에 균열이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됐든 금이 갔든 잇몸이 나빠서 신경치료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치아들을 신경치료를 해서 약해지는 것에 의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기둥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강하게 씹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 간장게장 껍질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균열이 간다면 금이 더 커지거나 또 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쓰다가 한 10년 가끔 보면 막 7, 8년 잘 쓰다가 갑자기 이 몸이 붓고 여기가 이상한 씹을 때 불편한데라고 한다면 사실은 치아 뿌리에 신경치료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신경치료가 잘 되었어도 10여 년이 지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이 번식하면서 치아가 뽑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치아가 망가진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신경치료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갑자기 잇몸이 붓는 경우, 즉 신경치료가 잘 됐다는 전제하에요. 일 경우에 의외로 치아에 균열이나 금이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환자들이 이게 씌웠는데 왜 이게 금이 가지 않으니까 씌웠어도 틀어지는 압력에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압력에 의해서 이 아래쪽 뿌리나 치아 주변은 굉장히 많은 힘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머리만 단단한 거 썼다고 되는 거. 우리가 머리에 철모를 썼어도 위에서 망치로 내려치면 우리 허리나 무릎이 굉장히 무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가 망가지냐? 그런 경우는 드물다. 예. 신경치료만 잘 된다면 그런 경우는 없다. 치질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는 없고 하지만 우리가 충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치료를 했을 때 치아 자체가 약할 수 있으므로 단단한 걸 먹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두웠고요. 어렵죠? 사실 제가 그래픽으로 해서 좀 더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그렇게 하다가는 세월이 다 갈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이런 식으로 편집된 내용에 의해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항상 치아는 허리와 똑같다. 단단한 거 덜 먹자.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